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우리 국뽕 넘치는 그런 아이템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없는 거 막 있는 척해서 국뽕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이 애국심을 한껏 고양시켜 드리고 자긍심 한껏 높여 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T-50 우리 한국이 개발한 우리 고등 훈련기죠. T-50이 화려한 부활을 합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습니다. T-50이 이 2022년이 첫 비행을 한 지 딱 20년째인데 20년 만에 기생역전, 인생역전이 아니죠. 비행기니까 기생역전에서 완전히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UAE에서 한국 방산 수출의 새 역사를 쓰게 될 T-50인데요. 아주 기쁜 뉴스가 전 언론을 통해서 터져 나왔죠. 보겠습니다.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아르디 UAE 국방특임 장관이 2월 방한에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UAE의 훈련기 구매 규모는 60대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T-50으로 결정되면 훈련기 수출액만 30억 달러, 즉 3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항공정비, 조종사 훈련 등 계약을 포함하면 45억 달러, 즉 5조 3,600억 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관측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무기를 자체 생산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해외에 무기 판매한 실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대부분 1조 원, 커도 2조 원 뭐 이런 사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UAE 천궁하면서 뭐 4조 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5조 넘는 사업이 될 거다. 그래서 최대의 단일 사업 최대의 그런 판매액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아주 희망찬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볼 것이 UAE는 말이죠. 우리 T-50 생산하고 얼마 안 돼서 이 훈련기 도입 사업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기 도입 사업해서 우리 T-50이 들어갔을 때 입찰 참가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떨어뜨리고 이탈리아의 M346을 결정했었어요. 그런데 그 M346이 실제 계약하는 데 들어가서는 조건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UAE가 기분 나빠서 그 사업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지금 뭐 또 이란하고 관계가 완전히 지금 급냉하고 있고 또 새로운 전투기가 라팔 지금 또 새로 사니까 들어오고 하는 사원에서 그들이 이전 더 이상 훈련기 사업 미룰 수 없다. 그런데 M346 쟤들은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T-50 지금 뭐 M346 빼면 지금 서방제 훈련기 중에서는 쓸만한 게 거의 뭐 T-50밖에 없으니까 T-50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T-50이 60대는 어마어마한 건데 그럼 T-50이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첫 비행한 지 20주년입니다. 이 2022년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최초의 자체 개발 초음속 항공기가 바로 T-50인데 초음속, 즉 음속을 돌파한다. 마하 1.5죠.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우리 카이 한국 항공우주가 만들었는데 뭐 리틀 호넷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뭐 생긴 게 이런 부분이 좀 이 호넷 전투기 F-18 호넷 전투기가 약간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F-16하고 또 비슷하게 생겼고 그래서 엔진은 호넷 F-18에 들어가는 그 F-404 엔진을 씁니다. 그리고 제작은 또 개발은 로키드 마틴 F-16을 만드는 로키드 마틴이 개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호넷의 P 그리고 F-16 팔콘의 P, 파이팅 팔콘이죠. 뭐 이런 P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DNA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02년 8월 20일 첫 비행을 했는데 자, 이제는 뭐 한 20년 됐으니까 이게 완전히 또 뭐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시들 뻔 하다가 갑자기 지금 기후변동이 생겨서 완전히 지금 대박꽃을 터뜨리게 됐네요. 자, 그동안은 왜 시들 뻔했냐? 훈련기 그리고 전투기 사이의 애매한 성능이 빚어낸 아주 뭐 그런 애매한 실적이었습니다. 훈련기라고 보기에는 전투기 수준의 아주 고속 성능 그리고 기동성 좋아요. 그리고 전투기에 근접한 확장 잠재성 그래도 훈련기인데 또 전투기에 근접한 페이로드 무장 탑재량 그래도 훈련기인데 또 훈련기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비싼 가격 그러니까 안 팔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동안 우리가 뭐 T50 8번 한다, 8번 한다, 팔렸다, 이렇게 20년 동안 계속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T50 또는 T50의 파생형인 발전형인 FA50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팔린 것처럼 착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거밖에 안 팔렸어요. 일단 뭐 한국 공군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라크, 그리고 필리핀, 태국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그럼 전투기라고 보기에는 또 어떨까? 존재 이유가 없는 부조종석, 후방석이죠. 후방석, 거기서도 조종 다 할 수 있어요. 조종석 그대로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투기로 쓰는데 뒤에 조종석이 왜 필요해요? 괜히 그 조종석 하나 더 만들고 조종기계 더 만들고 하느라고 돈만 더 들어가죠. 공간만 더 차지하죠. 무게가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차라리 그게 없으면 연료라도 더 집어넣어서 항속거리라도 늘릴 텐데 그것 때문에 뭐가 애매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부족한 무장 탑재 능력. 이게 훈련기라고 보기에는 무장 탑재 능력이 아주 많은데 한 4톤 정도 하니까. 근데 전투기가 4톤 이건 또 적다. 왜? 보조 연료 탱크도 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부족한 항공 전자 장비 성능. 요즘 뭐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전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게 좀 그러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싱가포르, 이스라엘, 폴란드에서 M346에게 졌습니다. 당연히 지죠. M346은 이러한 것들을 다 거품을 뺀 이런 그야말로 전용 훈련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져버렸어요. 우즈베키스탄 하다가 사업 엎어버렸습니다. 능력 안 되니까. 영국 사업 엎었어요. 미국 보잉의 T7에게 졌죠. 그리스 엎었죠. 보츠와나, 페루 엎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결국 팔릴 뻔했는데 영국이 무슨 소리야 우리 사출 좌석 들어갔는데 우리 적국에게 파는 게 말이 돼 해서 또 영국 딴지 거는 바람에 안 되고 지금 중국의 JF-17 될 것 같습니다. 그 베트남 또 열심히 했는데 여기는 또 러시아 야크 130 샀습니다. 그러니까 야크 130의 파생형이 이탈리아의 M346이니까 우리는 야크 130 이 형제들에게 다 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T50였어요. 그래서 T50이 특단의 뭔가 개량이 필요하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들이 나왔죠. 그 말이 나왔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미국의 TX 사업이었어요. 미 공군이 하는 차기 훈련기 사업이었는데 정말 T50 시대의 종말을 구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T7이 너무나 쇼킹했습니다. 일단 미 공군의 훈련기 도입 1차 목표는 351대 351대의 훈련기를 도입하는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197억 달러를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억 달러 이내에 일단 가격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한국항공우주 카이와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은 여기다가 351대, 즉 미 공군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이 대수를 출품을 하면서 그러면서 160억 달러의 이 ROC를 맞추어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보잉이 사브하고 컨소시엄을 맺고는 무슨 3D 프린팅으로 만들고 또 모든 이런 그 테스트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다 해버리고 실제 비행은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제작 개발비를 엄청나게 다운시킨 후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버립니다. 351대요? 아니에요. 우리는 124대 더 드릴게요. 덤이에요. 이거는 그냥 서비스. 124대 더 드립니다. 그래서 475대. 그리고 또 훈련하려면은 지상에서 시뮬레이터 있어야 되죠. 시뮬레이터 120대 더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다 합해서 92억 달러. 이러니까 우리 T50의 반값도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보잉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우리 T50은 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보잉의 T7은 제대로 그들이 원한 대로 나왔으면 그냥 T50은 끝났죠.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반값도 안 되는데. 그랬는데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T7이 알고 보니까 3D 프린팅 그리고는 컴퓨터로 디자인 설계 개발 다 하고 나니까 이게 실제로 딱 비행을 시켜보니까 예상했던 게 제대로 다 구현이 안 되었던 겁니다. 특히 윙락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아주 고받은 각, 즉 기동성이 확 들어갈 때 이게 갑자기 공기 기류를 제대로 컨트롤 못 해가지고 실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고기동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고기동하면 그냥 속도가 뚝 떨어져 추락해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윙락을 해결해 라고 해서 이게 벌써 2021년에 전력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2022년, 2023년에 돼도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이죠.
보잉은 2021년 10월에 이거 다 우리 다 해결했어요 라고 했지만 다시 또 미 공군이 테스트 해보니까 뭐 웬걸 소프트웨어만 수정이 되어 있고 하드웨어는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안 돼. 완전히 공군이 열받아 버렸죠. 그리고 미 공군이 쓰고 있는 T-38 이 탈론 이 훈련기는 이제 너무 노후가 됐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또 워낙 구형이다 보니까 요즘 같은 뭐 5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 이거 다 나올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종사 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T-50에게 완전히 화끈한 역전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T-50은 정말 애매한 비행기였어요. 훈련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세고 전투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약하고 이런 애매한 전투기였는데 갑자기 그 애매함이 경쟁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데뷔 20년 만에 기생 역전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일단 미국이 이 T7을 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근데 보잉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보잉도 이제 미국의 로비력이 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걸 완전히 그냥 백지화 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거 좀 놔두고 그러면은 우리 공군이 이런 거 필요해 라고 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T7의 물량을 최소한으로 축소시켜버리고 그걸 갖다가 다른 사업으로 그냥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아니 보잉 니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게 더 필요해 라고 하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데 그 새로운 수요가 아주 애매한 걸 집어넣으니까 이게 T-50에게 너무나 맞춤형 사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이에요. 고등 그리고 전술 이 어드밴스드 택티컬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택티컬. 그런데 우리는 이미 T-50을 가지고 FA-50 파이터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택티컬 전술 이거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TX 사업에서 승리한 T-7A가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전력화 일정 지연을 통보하자 미 공군이 플랜 B로 추진하던 훈련기 임대 사업을 파격적으로 확대해서 TX 사업 자체를 대체한다고 2021년 10월 12일 발표한 사업입니다. T-7A 사업 경과에 따라 최소 100대에서 최대 400대 이상 물량을 예고하고 있으며 T-7A보다 압도적인 고성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예 저 믿을 수 없는 T7 저놈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압도적인 고성능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걸 요구하냐? 이런 거 요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애프터버너를 탑재해. 그렇게 해서 초음속을 마음대로 그냥 쭉쭉 뽑아낼 수 있도록 해줘. 우리 T-50에는 애프터버너 탑재되어 있죠. 그리고 대용량 내부 연료 탱크가 있어야 돼. 대용량. 그리고 전투 임무 투입 가능한 페이로드. 그래서 이 무장 탑재량이 어느 정도는 되어서 혹시나 전투 임무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는 뭐 A-10이나 이런 거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지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무장 탑재 확장성이 있어야 돼. 우리 T-50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타우러스까지도 미니 타우러스 이런 것까지도 탑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KGGB, 그리고 JDAM, 그리고 매버릭, 암람, 사이드와인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미션 컴퓨터와 확장성, 멀티롤 레이더. 지금은 우리가 구형 기계식 레이더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KF-21, 그 KF-X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를 좀 축소해서 또 여기다 집어넣을 예정이죠. 그러니까 멀티롤 레이더 되는 거예요. 정면도 보고 대공전도 하고 대지상승도 하고 뭐 이런 아주 강력한 레이더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할 거야 하니까 T7은 우리도 할 거야 라고 손은 일단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훈련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우리도 할 거야 합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경쟁자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이제는 TF-50이라는 이름으로 출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은 이 미 공군이 ATT 사업 한다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냥 새로운 비행기를 하나 만들까? 저번에 T-50으로 졌는데 라고 했다가 아니야. 지금 이 사업 보니까 T-50 이게 딱이다.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T-50A라는 이름으로 TX 사업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전술 또 전투 기능까지 필요하다 하니까 TF-50으로 이름을 짓자. 그래서 트레이너, 파이터 50이죠. 그래서 사브와 보잉의 T-7하고 이제 또 붙게 되는데 체급은 우리가 아주 그 MT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자체 중량이 6.4톤. 근데 여기는 뭐 아직 정확한 재원 안 나왔어요. 한 4에서 5톤 정도 예상합니다. 작죠. 그리고 우리는 맥시멈으로는 13.4톤. 그리고 초음속 성능은 우리는 발휘하죠. 마하 1.5. 여기는 아직 모릅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항공 전자장비 확장성은 지금 현재는 ELM-203이 기계식 레이더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레이더 얼마든지 장착할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블락 20에 들어가서는 에이사 레이더 장착할 거니까. 그리고 항속거리는 1850km. 이 완전 내부 무장 가지고 완전히 적당한 고도에서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갔을 때는 1850km를 날아갈 수가 있고, 외부 연료 탱크 빠방하게 달면 2592km까지 날아갈 수 있답니다. 기동성은 플러스 8G 그리고 마이너스 3G를 할 수 있고, 또 추중비는, 이게 추중비가 추력대 중량비죠. 1이 넘으면 아주 고성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0.96이니까 1에 근접하니까 거의 뭐 전투기 수준에 근접하죠. 그리고 또 이 ROC가 뭐냐면은 이제 초당 상승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우리는 초당 198m를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당 200이 넘으면 주로 전투기가 초당 한 200에서 250 되는데 또 전투기 수준에 근접하죠. 그리고 신뢰도, 그리고 납품 일정은 우리는 뭐 신뢰 이미 다 검증되었고, 납품 일정 내일부터 생산하면 바로 납품하는 것이죠. T7A는 아무것도 검증된 거 없고, 거기다 기동성 윙락. 그래서 아주 고기동 들어가면은 실속에 빠지는, 이거 아직 해결 안 됐다.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사실상 따놓은 당상인 ATT 사업이다. 그래서 T7이 빨리 이 윙락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린 400대까지 가는 거고, 이게 빨리 해결하면 한 100대 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미 해군은 또 미 공군이 하는 거 보고 사업을 또 결정할 거니까 해군 훈련기 사업 또 먹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그냥 사업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미 공군이 전술 능력, 전투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미 공군의 개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일단 뭐 전부 다 이제 5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 이런 전투기로 가니까 몇 번 비행하면 스트레스 도료를 발라야 되고, 이러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찰스 브라운 주니어 공군 참모총장이 21년 2월 17일,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집에 페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주말에나 기분 내고 타는 거야. 장 보러 갈 때마다 페라리 타냐? 아니지 않느냐? 장 보러 갈 때 타는 값싼 SUV 있어야지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F-16 이거를 뭐 이렇게 개량해서 델타 이거로 만든 F-36 뭐 이런 거 만들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것도 만들면 돈 들죠. 그래서 이 말이 맞습니다. 뭐 페라리, 포르쉐 있다 하더라도 마트 갈 때 페라리 탑니까? 뭐 트렁크가 있어야 뭐 씻죠. 안 되죠. 롤스로이스 타고 이마트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마트 갈 때 SUV 최고죠. 그럼 막 굴릴 수 있는 거 있어야 되죠. 좀 스크래치 나도 별로 안 아깝고 그런 거 있어야 되죠.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F-22, F-35, PCA 다 좋은데 그건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그냥 뭐 초계 돌고 또 캐스하고 근접 항공 지원하고 하는데, PCA가 가서 그거 해줄 이유가 있냐? 폭탄 떨구는데 그거 하는 거 우리 필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성비 전투기로서의 도약 이제 되는 것인데, 해외 시장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FA-50 블락 20 CG인데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단 길이는 13.1m, 그리고 폭은 9.4m, 그리고 높이는 4.9m, 중량은 6.4톤, 그리고 최대 맥시멈 중량 13.5톤. 엔진은 호넷 전투기 F-18에 들어가는 F-404 엔진이죠. 최대 속도는 막 1.5 이상, 그리고 작전 반경은 445km. 여기다가 공중급유를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레이더는 지금은 2032 레이더에서 앞으로는 KF-21에 들어가는 에이서 레이더를 축소시켜서 집어넣을 거고요. 당연히 현대전은 네트워크전이니까 링크 16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무장 능력은 원거리 무장이죠. 암람 같은 거 집어넣고, 또 제이담 같은 정밀 폭격 능력, 그리고 KGB 같은 또 아주 값싼 유도 폭탄, 그리고 미니 타우러스 같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그리고 레이저 유도 폭탄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최대 4톤 이상의 무장을 할 수 있는, 값싸지만 나름 그냥 쓸 수 있는 이런 전투기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좌석 하나가 정말 쓸데없다라는 건데, 이거 단좌형 이야기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카이는 민영화돼야 된다. 카이에 뭐 수년 전부터 왜 단자로 만들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제안을 수년 전부터 했지만, 공군에서 요구하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아니 자기네들 돈 버는 일인데 우리가 왜 합니까? 라는 이따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지금 수요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가 여기에서 우리가 못하니까 JF-17이 그냥 먹어버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테자스,
뭐 이런 경쟁자들이 나오겠죠. 그 경쟁자들이 안 나오게 단자형으로 딱 만들어서 아무 쓸데없이 뒤에 조종석이 하나 더 있는데 돈만 잡아먹고 공간만 잡아먹고 무게만 잡아먹고 그걸 왜 합니까? 그걸 딱 조종석 없애고 거기다가 연료 탱크 집어넣고 그 분량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길 텐데 우리가 그거 왜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회사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공군이 주는 일감 따박따박 받아먹고 살아왔으니까 굳이 모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는 민영화시켜야 됩니다. 하마 디펜스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대단합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새로운 정권 반드시 카이는 민영화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뭐 대통령이 사장 한 명 임명할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자리니까 이거 뭐 민영화시키면 대통령 임명권 하나 사라지니까 그러지 말자라고 하면 올바른 대통령 아닙니다. 자, 그래서 도약하는 우리 골든 이글, 미국의 ATT 사업 먹고 그리고 UAE 훈련기 사업 그대로 제대로 잘 수행하고 해서 글로벌 베스트셀러 그리고 아주 길게 F-16처럼 길게 롱런 하는 글로벌 스테디셀러로 가자. 충분히 갈 수 있다. 요거 단좌형으로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 민영화시켜서 정말 이 T-50의 사운을 걸고 여기다가 많은 개량, 업그레이드, 개조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T-50이 전 세계 하늘에서 각광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T-50 괜찮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